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라는 날입니다. 올해는 다음 주 월요일 7일이 세계 주거의 날인데요. 보통 이런 국제적인 기념일이라고 하면은 즐겁게 축하하는 이런 즐기는 행사를 하기 마련인데 우리의 집 문제는 마냥 축하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민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집이 없으면 그 누구도 못 살죠. 우리 피켓에도 쓰여 있듯이 집이 없으면 못 살지만 우리는 집 때문에 못 살겠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파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이렇게 색색깔의 알록달록한 모자와 풍선을 갖고 모인 마음은 이런 절망과는 조금은 다른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집 문제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모두 함께 요구하고 공존을 외칠 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우리 모두의 집, 우리 모두의 땅을 여는 이 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나라 공공임대 이 요구는 무엇입니까? 공공임대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입니까? 근데 누가 하늘의 별따기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공공임대가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라 나에게 가닿지 않는 무언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너무나 보장될 수 있는, 가난해도 돈 없어도 안전하고 저렴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 그것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가닿을 때까지 내 나라 공공임대 함께 외치기 위해서 오늘 또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팔지마 공공의 땅,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 나라의 땅이 사실 우리 모두의 땅 아닙니까? 그 땅 위에 도시가 지어지고 있다면 그 도시가 도시라고 이름 붙여서 도시가 아니라 함께 걷고 지나다니고 머물고 하면서 채워내는 것이 이 도시라는 것들 아닙니까? 도시를 함께 만들고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그 땅에서 당연히 안전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팔겠다고 합니다. 민간에게 아주 싼 값으로 영원히. 여기 이 역에서 공항철도를 타면요, 용산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용산역 인근에는요, 축구장 70개가 들어가는 공공부지, 100%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서울시장은 민간에게 산산조각을 내서 팔아버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10,00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주 넓은 공원을 지을 수도 있고 자원이 순환되는 그런 센터를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함께 살고 싶은 모든 것들과 공존할 수 있는 세상, 어디 한번 꿈꿔볼 수 있는 정말 멋진 땅이지만 그것들을 그냥 민간에게 조각조각 내서 싼값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 우리 어떻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함께 반대하고 그 땅 팔지 말고 그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보장하라고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자 세입자 권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소유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소유하지 않아도 지나다닐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고 이미 여기 지금 당장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그 자체로도 존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들에게 세입자다. 집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다면 그 집을 소유해라. 땅을 사라, 집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들, 집에서,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세입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쫓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내고 함께 머물 수 있는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길들이겠습니다. 그 요구들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주거권보다 지금 당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촌을 중심으로 구로구, 화성시 등 100억 원대의 전세 상해를 당한 청년 세입자입니다. 오늘 전세 사기의 현실과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의 솔직한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결정문을 받으니 당장의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100만 원을 10년 동안,
모아야 생길 수 있는 1억이 내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눈앞에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게까지 느껴지던 하루였습니다. 정말로 내가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들며 저 스스로를 많이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께서는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전세라는 위험한 계약을 했냐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세입자들 중 대다수는 신촌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안전한 건물, 집주인의 재정 상황 등을 이야기하며 계약을 진행시켰고, 공인중개사는 직업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현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전세라는 제도의 법의 허점과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계약 당시 건물의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대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은행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신촌, 구로, 병점, 전세 사기의 청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집 문제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에 큰 기회들을 잃어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의 허점 개선, 집주인,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감사합니다. 네, 이 사회는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너무 쉽게 개인의 문제로 되돌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무방비한 제도 운영, 실패한 정책이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입니다. 한국에 이주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주동자들은 한국 사업장에서 필요한 곳에 정부가 데리고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동자의 노동 없이 여러 산업 현장이 굴러갈 수 없고 한국 경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주동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 주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주동자의 이런 권리들이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동자들이 머무는 숙소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많은 이주동자들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 가건물들은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닌데 이주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건물들이 이주동자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임시 가건물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시설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좁습니다. 잠금 장치 제대로 없고 재래식 화장실 아주 멀리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쐬서 이주동자들이 바깥지에 물을 받아서 버려야 합니다. 이런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주동자에게 너무나 고통입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이어서 저녁에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숙소가 침수 위험, 화재 위험, 소음, 먼지, 분진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숙소에 살다가 이주동자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주위로 이주동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대지 우리에 붙은 숙소에 이주동자가 살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동자의 기본적인 주거권 무시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거 환경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주동자의 노동력만 중요하게 하고 주거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사업자들은 이주동자들을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동재 감사합니다. 열 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내 모습을 보더니 손가락질해. 그놈의 손가락질 받기 싫지만 위선은 싫다, 거짓은 싫어. 못생긴 내 얼굴 맨 처음부터 못생긴 걸 어떡해. 너네는 큰 집에서 4명이 살지, 우리는 작은 집에 7이 산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또 사니 너네는 집 많아서 좋겠다. 하얀 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 우리 집도 하얗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는 작년 1월부터 임시 이주민 공공주택 착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단계인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은 3년째 멈춰져 있습니다. 개발 발표 이후로 쪽방의 상황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바깥의 기온이 25도면 쪽방하는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선풍기 하나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또 곰팡이가 심해 아무리 도배를 새로 해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냄새도 심합니다. 특히 7명의 화장실을 하나만 써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TV에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옆방의 소음이 그대로 다 들리고 시끄럽습니다. 주위 일원이 마음이 힘들어 병마에 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갑니다. 쪽방지 입주민들은 주민들이 아픔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오르면 월세를 올려버리면서 정부에서 주는 건데 네 돈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5만원짜리도 안 되는 방에 월세를 3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혈세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만원이라도 월세를 적게 낼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은 부자를 더 크게 만들고 없는 자를 수렁으로 몰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쪽방촌에 나와 시찰을 하고 월세가 높으면 가격을 내려줘야 합니다. 행정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시정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발표가 나던 날 우리 주민들은 너무 기쁘고 좋아했습니다. 비록 공간은 5.44평으로 줬지만 나만의 공간에 내 화장실을 내 세면대 내 에어컨이 있고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기다리던 주민들 중쪽방에서 생을 마감한 주민이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이루어지는 건가 싶습니다. 동자동의 주민은 누구입니까? 전입 신고를 거부하고 수리수선을 거부하며 더 나란 이득을 위해 버티는 집주인들이 아니라 동자동을 지키며 살고 있는 우리가 주민입니다. 정부는 당장 지구 지정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자동 주민들은 10월 7일 동자동 색공공원에서 이사가는 날이면 문화제를 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직금 정부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을 현실로 좀 보고 배우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기다리다 지쳐 미래의 이산을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거권보다 지금 당장 투쟁! 네, 쪽방에서의 열악한 열악한 건물 때문에 분분서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멈춰있다 못해 역행하기까지 하고 있는 이 주거 정책에 맞서서 힘찬 주거권의 발언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박경인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이시자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 대표 모시고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탈시설 장애연대는 시설을 박차고 나온 장애인들이 모여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권리를 사회에 외치는 곳입니다. 저는 0살 때부터 23살까지 시설에서 살다가 탈시설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의 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내 방도 나의 물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시설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너는 혼자 못 산다는 말을 직원들에게 계속 듣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남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 도움에 감사하며 살아야만 한 말만 들었습니다. 나 또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인권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하게 주장하니까 자립을 허락해 주었지만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설 직원은 저에게 나가서 살다가 힘들면 돌아오라는 말은 했지만 이렇게 하면 나가서 잘 살 수 있을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살려니 막막했습니다. 당장 어디서 먹고 잘지 모르니까요.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설에서 나올 때 청작금을 1,5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는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를 장만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처럼 그룹홈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룹홈을 시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착금도 받지 못하고 제가 모았던 돈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렵게 LH 대출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서 싼 집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집을 대부분 살기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첫 집은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라는 혼자서 관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어쩔 줄 몰라서 이불을 꽁꽁 싸매고 추위를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골목은 너무 어둡고 처음에는 내 집이 생겨서 너무 좋았지만 나중에는 싸늘한 집이 있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주택은 맞지 않아서 내가 골라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어렵게 자리가 나서
들어간 지금 집은 회사랑 멀리 떨어져서 출근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에 살던 원룸에 비하면 지금 집은 훨씬 좋습니다. 주방도 따로 있고 밖을 쾌적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햇빛도 들지 않고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 소음도 심해서 소리에 민감한 저는 잠을 푹 자기가 힘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동네 환경이 바뀌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소 외우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거지가 바뀌면 동사무소에 복지 관련한 상담해주는 사람도 바뀝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가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서로 나누면서 다 사는 게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나 서울시 시설을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쓰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투쟁!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주도권 네트워크 후원활동가 권어라고 합니다. 청소년은 부모의 집이나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집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탈가정 하기 전 집에서 학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과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었으나 자기들도 어릴 적에 다 맞고 자랐다며 다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라며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돌보기 어려운 상황, 아동학대가 문제인데 왜 계속 그 집에서 살라고 하는 걸까요? 왜 신고하지 않냐고요? 국가가 이렇게 무책임한데 보복이 무서워서 어떻게 신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시도 끝에 겨우 그 집을 나오게 되어 시설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이니 부모님한테 쉼터 입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에게서 도망쳐 나왔는데 쉼터에 입소하는 것도 보호자가 허락해야 된다고 합니다. 쉼터에서 살려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니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살과 자해를 예방한다며 CCTV가 방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퇴근하고 갈 수 있는 공간, 내가 먹고 쉬고 하고 싶은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집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겨우 구하는가 싶었는데 미성년자여서 보호자 동의가 없이는 계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주거 지원한다는 곳을 알아봤는데 주거위기 상황이면 반드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부모 동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원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겨우 집을 계약한 적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겨우 가족에게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래서 살 수 있게 됐다 싶었는데 가뜩이나 관계가 좋지 않은 저희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걸까요?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 돈도 스스로 내면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계약 당사자인 저와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을 요청하면 다들 시설에만 가라 그러고 저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자포자기 할 때쯤 인터넷에서 주거복지센터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센터에 찾아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원래 지원을 받으려면 또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숨쉴 틈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너가 원하지 않으니 부모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다행인 일이었지만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원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청소년이 숨어 다니거나 도망치듯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사는 것이 더 위험하다면
국가가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집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 제도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일상을 의논하고 상의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을 대신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청소년을 문제아처럼 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거권보다 지금 당장 청소년 세입자가 여기 있습니다. 네, 발언은 다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다짐, 우리의 대안을 낭독하는 시간을 바로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세계 주거의 날 결의문 우리의 다짐. 집값을 올리는 무한 경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는가? 2009년 용산 막루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으로부터 2018년 종로 9.19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2022년 반지하 수해 참사,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재난, 전세 사기로 인한 희생자들까지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며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불공정한 법칙은 경쟁이 아니라 침략을 낳았다. 한국에서 지난 5년간 집부자 30명이 8,000채의 주택을 구입했다.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연간 10조 2,448억에 달한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임금 대비 높아지는 전월세와 물가, 공공요금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긴 지 오래지만 쪽방, 고시원 등 집이 아니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주거 빈곤층이 180만에 달한다. 그럼에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5%에 불과하다.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의 가장 끝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장애인과 청소년에게 가장 큰 먼저 제시되는 선택은 여전히 집이 아닌 시설이다. 원주민에 대한 책임 없는 개발 정책을 철거민들의 집과 가게, 삶을 강제로 철거한다. 전국의 쪽방 밀집 지역과 성남에 지켜지는 대부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 쫓겨난 이들은 세계관에서 더 멀고 더 불안정한 곳에서 밀려난다. 이윤에 쫓겨나는 삶이 존재함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와 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토지를 민간에 특혜 매각을 통한 상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2021년 2월 발표한 동자동 쪽방 지역에 대한 공공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모두의 살만한 집이 아니라 더 높은 집값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업자와 시행사가 공모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원인이다. 우리는 이웃만을 위한 개발과 퇴거에 반대한다. 더 많은 경쟁과 빠르게 성장하는 집값 대신 공존을 선택하자. 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끝내고 집이 온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거권은 인권이라는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자. 우리는 누구나 살만한 집이 있는 세상을 바란다.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소유중심 부동산 정책에 균열을 내자. 모두의 집을 위해 한 발씩 나아가자. 주거권은 인권이다. 2024년 10월 3일 2024 세계 주거의 날 행진 참가자 일동. 네, 여러분 이렇게 2024 세계 주거의 날 모두의 집으로 가는 길 문화재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야마가타 트위스터님 모시고 오늘 힘찬 행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의 집으로 가는 길, 나만 사는 집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집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야마가타와 함께 힘차게 다시 한번 행진을 출발하도록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깊어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법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깊어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법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